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4주차 월요일 수업에 대한 복습 스터디 진행할 거고요. 정책 네트워크 모형부터 정책 의제 설정 과정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2장 정책론에서는 챕터 2부터 챕터 3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중간에 뚝 잘립니다. 정책 의제 설정 이론은 우리 내일 다양한 직관적 예측 분석 기법들과 함께 정리를 좀 하고요. 오늘은 정책 네트워크 의제 설정 이렇게 두 가지 주제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책 네트워크 모형에 대한 주제 1번부터 들어갈 건데요. 아시겠지만 정책이자 권력 모형에서 파생된 모형입니다. 누가 정책 과정을 주도하느냐? 이게 하나의 집단, 이익 집단 또는 우리가 아는 엘리트, 국가 이렇게 하나의 집단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정책 네트워크는 여러 개의 네트워크, 여러 집단들이 함께 구성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이 정책 과정을 주도한다고 보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1번 정책 네트워크 딱 써주시면 되고요. 정책 네트워크는 입에 잘 안 붙는다고 했어요. 여러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과거 정책 과정에 대한 국가 중심의 접근 방법, 조합주의. 사회 중심의 접근 방법, 엘리트 이론이나 다원주의. 이들이 갖는 이분법적인 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대안적 모델이고요. 상당히 다양한 참여자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참여자와 비참여자를 구분하는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는 건 아니어서요. 경계를 설정하고 참여자와 비참여자들을 구분해서 연구들을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책 네트워크 모형 중에 하위 정부 모형, 주로 대중이나 지도자의 관심이 크지 않고 일반 예산으로 운영이 되어서 갈등이 좀 적은 정책, 일반적으로 분배 정책, 혜택을 나누어 먹는 이런 정책에서 형성되기 적합하다라고 했고요. 일단 한번 형성이 되면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철의 삼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빈칸이 너무 많네요. 하지만 요거 한번 써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빈칸 다 한번 뚫어봤습니다. 특정한 쟁점이 제기될 때 형성되는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네트워크. 그래서 느슨하고 일시적인 관계, 유동적인 참여자를 특징으로 하는 건 이슈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네트워크, 이슈 네트워크고요. 굉장히 임시적인 형태의 네트워크죠. 그거에 비해서 이슈 네트워크와 대비가 되어서 많이 설명되는 게 바로 정책 공동체입니다. 정책 공동체는 정책 과정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이슈 네트워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지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모형 자체가 정책 과정의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이전에 있었던 정쟁이자 권력 모형보다는 좀 떨어진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기출선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정책 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선지고요. 자, 하위 정부 모형, 철의 삼각 모형은 선출직 의원, 정부 관료, 그리고 이익 집단 셋이 구성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핵심을 두고 있죠. 해클로, 이슈 네트워크 주장했습니다. 하위 정부 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고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 바로 이슈 네트워크를 설명했기 때문에 이거 맞는 선지고요. 정책 공동체의 참여자, 그냥 제한적이라고 물어볼 리가 절대 없습니다. 분명히 비교 대상이 있을 거고요. 지금처럼 하위 정부 모형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책 공동체의 참여자는 하위 정부 모형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제한적이다. 아니죠. 좀 더 개방적입니다. 참여자의 개방성 정도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면 하위 정부가 가장 폐쇄적이고요. 그거보다는 정책 공동체, 그거보다 훨씬 더 개방적인 형태가 이슈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마지막 선지 X가 됩니다. 자, 주제 1번 정책 네트워크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챕터 2의 정책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문제, 의제 설정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골라놓은 주제입니다. 정책의 의제를 설정한다. 이게 무엇인지 그 의미를 파악해 보기 위한 내용이라고 정리해 주실 수 있고요. 1번에서 딱 나옵니다. 정책 의제죠. policy agenda라고 표현합니다. 정책 담당자, 국가가 공식적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자. 이렇게 다루기로 결정한 정책 문제, 그래서 정책적 해결의 필요성이 높아진 사회 문제를 우리가 정책 의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의제 설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사회 문제에 대한 정의가 확실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1종, 2종, 3종, 3개의 오류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일반적으로 1종이나 2종은 정책 의제 설정 단계보다는 정책의 효과를 마지막에 평가하는 정책 평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고요. 자, 가장 중요한 오류, 애초부터 잘못된 문제를 정의하는 3종 오류, 정책 문제를 정의하는 정책의 의제 설정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오류가 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정책 문제 설정에서의, 의제 설정에서의 오류를 최대한 방지해주기 위해서는 사회 문제를 분석하는 전 분석 기법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정책 분석이라고 했죠. 그 분석 기법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계층 분석에 대한 것을 한번 선지로 골라봤습니다. 계층 분석은 문제를 유발시킨 원인을 굉장히 가까운 원인부터 먼 원인, 계층적으로 차례차례 발견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문제를 야기한 근본 원인들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문제의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 그래서 계층 분석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 분석 기법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리고 실제 이 분석 기법들을 사용할 때의 예시들, 요거 잘 봐주셔야 합니다. 자, 4번입니다. 크랜슨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했죠. 정책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면서 이 크랜슨이란 학자가 지적했던 문제는 공해 문제나 대중교통 문제, 일반적으로 구성원들 전체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전체적인 문제는 대중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관심도가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관심을 받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책 의제화가 곤란하다. 크랜슨이 이렇게 주장했던 내용들도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정책의 선도자입니다. 정책 주체로서 정책 아이디어 개발하고 의제도 만들고 이것이 집행되도록 열정을 쏟고 자원을 투입하는 사람, 정부 조직에 존재하는 공식적인 참여자는 아니지만 정부 조직 외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했죠. 이들이 정책의 선도자입니다. 자, 그러면 정책 문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그게 의제화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가볍게 설명을 했고요. 우리 기출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실제 발생을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결론 내리는 오류, 영희가 제일 싫어하는 오류라고 얘기를 했죠. 네, 2종 오류에 해당합니다. 맞는 선지고요. 주로 의제 설정 과정보다는 정책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층 분석, 간접적이고 불확실한 원인으로부터 차츰 확실한 원인을 차례로 확인해 나가는 기법, 인과관계 파악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요, 지금 여기서 봤었던 요 선지도 계층 분석 선지, 요것도 계층 분석 선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라면 이렇게 같은 내용을 다르게 문장에서 표현했을 때 그게 같은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걸 파악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외우지 말고 내용을 꼭 읽어보고 자기 것으로 만들라고 제가 당부드렸었죠. 자, 그 다음 3번째입니다. 정책 문제가 해결 가능성이 정말 낮으면 아무도 의제 채택하지 않습니다. 의제 채택이 되려면 문제가 해결 가능성이 높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선지들 기출 선지 통해서 구분해봤고요. 자, 주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 대한 모형. 콥과 엘더, 콥과 로스, 메이, 그리고 그 메이의 모형을 재인용했던 하울렛 갈라미슈까지 같이 봐주셔야 합니다. 자, 1번부터 가봅시다. 콥과 엘더는 정책 의제가 설정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나누죠. 사회적 문제, 사회적 이슈, 그리고 공중의제가 먼저입니다. 대중의제 혹은 공중의제, 퍼블릭 아젠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거를 제도적인 의제로 만드는 게 바로 정부 의제 단계입니다. 대중의 의제와 국가가 선택한 의제 다르고요. 실제 진짜 의제가 되려면 이 과정, 정부의 의제 과정이 필요하다.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자, 2번입니다. 정부가 해결 의사를 명백하게 표현한 의제, 해결 수단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의제, 이게 되어야지만 실질적인 의제가 되죠. 이 과정이 바로 정부 의제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책 의제가 설정이 된다는 건 일단 정부의 정책 의제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의제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허쉬만은 정부의 의제 설정 과정에 대한 모형을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부 주도형으로 정책 의제가 설정이 되었다. 이거는 외부에서 정부에게로 강요된 의제이기 때문에 강요된 정책 의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지금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그 형태는
고위 관료에 의해서 비공개적으로 정부 의제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책 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 집단이 주도해서 정부 사회 문제를 정부 의제화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고위 관료에 의해서 비공개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모든 국민이 아니라 정책 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 집단, 제가 엘리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엘리트들의 입김에 의해서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정부 의제, 요거는 우리 내부 접근형 또는 음모형 이렇게 표현하죠. 내부 접근형 이렇게 갈게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메이의 모형에서 높은 재중지를 기반으로 국가가 의제 설정을 주도했다. 굳히기, 공고화, 어느 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공고화형 혹은 굳히기형. 저희 이 잡지에는 굳히기형으로 적혀 있으니까 제가 굳히기형이라고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기출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콥과 엘더는 정책 의제의 설정 과정을 사회 문제, 사회적 이슈, 공중의제 또는 체제의제, 정부 의제 또는 제도 의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번역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건 늘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합니다. 자, 동원형은 정책 결정자가 이슈를 제기하면 자동적으로 의제화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대중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알고 함께 집행에 참여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은 행정 PR을 통해서 공중의 지지를 확보하는 동원 과정을 거치게 되죠. 공중의 지지가 필요 없다. 틀린 선지이기 때문에 요거 X입니다. 자, 공고화 모형은 이미 광범위한 일반 대중 지지가 있는 경우에 정부는 동원하기 위한 노력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지를 그대로 공고화시켜서 의제를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일단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 대한 모형까지 했습니다. 우리 내일은 정책 의제 설정 이론, 그리고 그 뒤에 정책 분석의 내용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